네. 자, 이제 쌍곡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쌍곡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3번. 쌍곡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그냥 쌍곡선이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서요. 쌍곡선이 도대체 뭘까에 대해서만 살짝만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래프 다시 한번 그려봐야겠죠? 그래프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를 이쁘장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오케이? 어떻게 그려야지 이쁘장하게 그렸다고 소문이 날까요? 네? 그래도 소문 났는다고요? 그래도 소문 날 정도로 예쁘게 그려봐야죠. 예? 안 되나? 자, 좌표평만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도 초점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초점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찍어보고요. 어라? 이게 아닌데요? 자, 초점을 여기다가 이렇게 찍어보고요. 여기도 초점을 이렇게 찍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일정량만큼 떨어져 있는 초점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이 초점 두 개를요. F, C,0 그리고 F' 마이너스 C,0이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리기 이전에 어떤 느낌으로 그려주셔야 되느냐,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뿅 찍어가지고요. 뿅 찍어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 여기 말고 좀 더 이쁘장한 곳에서 찍어봅시다. 자, 이쯤에 찍어볼까요? 좋아요. 이쯤에 찍어봅시다. 자, 얘를 제가 P라고 해볼게요. P 한 다음에 X, Y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저희 항상 하던 것처럼요. 초점까지의 거리를 슉슉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점선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점선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은 거 보이십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긴 점선에서 짧은 점선의 거리를 뺐다고 가정해 볼게요. 즉, 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의 차를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 차가 어때야 된다? 일정하게 만들 수 있는 점 P들만 싹 다 모아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오케이? 자, 그러면 싹 다 한번 모아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어떻게 모을 것이냐? 제가 이렇게 모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아보도록 할게요. 자, 얘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좀 안 이쁘게 그려졌네요. 네,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이 친구를 제가 뭐라고 할 거냐? 얘를 쌍곡선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양쪽에 지금 똑같이 대칭으로 쌍곡선 그려주신 거 보이십니까? 오케이? 보여요? 자, 여기서 몇 가지 또 말씀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요 부분 보이세요? 요 부분. 가장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 요 부분. 이 길이를 주축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녀석. 당연히 중심이겠죠? 오케이? 그리고 요 친구랑 이 친구를 꼭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꼭지점이라고 하고 중간에 있는 녀석을 중점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자, 요렇게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제가 옆에다가 어떻게 규칙이 만들어졌는지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뭐라고요? 초점과 점 사이의 거리의 차가 일정해야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됐니? 자, 이거를 이제 수식으로 나타내시게 되면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이렇게 나타내시게 될 거예요.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사실상 어떤 느낌이냐, 제가 여기다가 점을 하나 또 찍어볼게요. 하이, 난 점이라고 해 라고 했을 때 지금 초점에서 점까지의 거리, 그리고 초점에서 점까지의 거리 두 개를 놨을 때요, 지금 초록색 점선 두 개의 거리의 차랑
주황색 점선 두 개의 거리의 차가 동일하게 나와야 된다라는 소리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몇 가지 특징들을 다시 한번 나열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 초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라고 말씀드렸습니까? C,0이랑 마이너스 C,0이 나올 거예요. 오케이? 그쵸? 꼭지점의 좌표도 사실 단순하겠죠? 왜요? x에다가 a 때려박거나 마이너스 a 때려박으면 두 꼭지점의 좌표가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중심의 좌표가 0,0인 것도 간단하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래서 그 일정한 거리의 차가 얼만큼 나오느냐라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찍어볼게요. 자, 제가요 한 꼭지점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한 꼭지점 체크하셨을 때요. F'에서 꼭지점까지의 거리랑요. F에서 꼭지점까지의 거리를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긴 거의 길이는 어떻게 나옵니까? 당연하죠. 지금 보시면은 요만큼의 거리 얼만큼 나와요? C만큼 나오죠? 그리고 요만큼의 거리는 A만큼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긴 거는 A 플러스 C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짧은 건 어떻게 나올까요? 짧은 거는 C에서 A만큼 뺀 게 나올 겁니다. 빼시면은 2A가 나오는데요. 이 친구 결국 뭐다? 아, 이거 주축의 길이 아닐까? 그쵸? 거리의 차는 그래서 일정하게 주축의 길이만큼만 나오시게 될 겁니다. 납득하십니까? 오케이? 자, 그럼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는 이제 초점이랑 A랑 B랑 연관을 시켜봐야 될 텐데요. 이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요? A제곱이랑요, B제곱이랑 더해주시면 C제곱이 나와주시게 됩니다. 이 공식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선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네 번째. 제가 지금 파란색 안 쓴 거 보이시죠? 파란색 왜 안 썼을까요? 여기서 쓰려고요. 알겠죠? 자, 점근선 관련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근선 제가 한번 이렇게 쭉 그려볼게요. 이렇게 뿅, 그리고 뿅,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점근선 두 개 보이십니까? 오케이? 자, 이 점근선 두 개는 과연 어떤 형식으로 방정식이 나오시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지금 X는 A와 관련돼 있고 Y는 B와 관련돼 있죠. 그래서 기울기 생각하실 때요. X와 관련되어 있는 A를 밑에다가 Y랑 관련되어 있는 B를 위에다가 써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앞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만 붙여주시면은 점근선의 방정식 공식 확실하게 딱 나오시게 될 겁니다. 이거 딱히 어렵지 않죠? 그쵸? 굳이 뭐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진짜로.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제가 중요한 것들만 쭉 적어 놓은 거라서요. 일단 거리의 차가 일정하다는 거 공식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리의 차는 언제나 뭐 어떻게 나온다? 주축의 길이로 나오신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 공식들도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또 호물선, 아니, 쌍곡선 이동시켜 봐야겠죠? 그쵸? 쌍곡선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아이고. 쌍곡선의 이동. 자, 이번에도 평행이동부터. 오케이? 이번에도 평행이동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평행이동 하는데 이번에 x는 n만큼, y는 n만큼 똑같이 이동시켜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똑같이 이동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었잖아요? 얘 어떻게 바뀔까요? 아니, 똑같아요. x 마이너스 m 전체 제곱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y 마이너스 n 전체 제곱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형의 방정식 이동할 때랑 똑같죠? 그렇죠? 자, 근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쌍곡선 이동하는 거, 그러니까 도형 이동할 때, 평행 이동할 때 쌍곡선의 모양이 바뀌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대로 잡아 끄는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초점의 위치,
바뀐다 뿐이지. 그리고 점근선도 사실상 y 절편만 바뀐다 뿐이지. 결국에는 해당하는 뭐 거리에 차는 주축의 길이다. 그리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 이런 것들이 바뀌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거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칭 이동할 거거든요. 근데 저번 수업을 여러분들이 알고서 오신 분들이라면 사실상 이번에도 굳이 복잡하게 생각하실 이유가 없으시겠죠? 저 이번에도요, 여기다가 x축 대칭, 그리고 y축 대칭, 그리고 원점 대칭 다 써보도록 할게요. 얘네 의미가 있을까요? 있어요? 아니에요. 얘도 없어요. 이유는 타원대랑 똑같습니다. 왜요? 지금 보시면은 결국에는 내가 x제곱이랑 y제곱에 대해서 있는데요. x제곱이랑 y제곱이라는 애가 있을 텐데 식에 얘네들 결국에는 x랑 y 앞에 마이너스 부호 붙이는 걸로 대칭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바뀌는 거 있나요? 없어요. 그쵸? 수식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래프적으로 지금 위에 있는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X축에 대해서 뒤집어도 위아래가 대칭이었기 때문에 똑같을 거고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을 해도 양쪽에 그려져 있는 쌍곡선의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X축과 Y축에 대해서 동시에 대칭 이동한 원점 대칭 이동도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결국에는 두 번째가 되겠죠. 어떤 거? 이제 익숙하셔야 됩니다. y는 x대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y는 x대칭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얘 그럼 결국 어떻게 바뀌겠어요? 원래 있던 놈에서 어떻게 바뀔까? 아니 자리 바꾸겠죠. 그쵸? 자리 바꾸시면 어떻게 바뀌어요? 요렇게 바뀌실 겁니다. 마이너스 b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y제곱은 1로 바뀌는데 선생님 이거 저희가 알고 있는 책에 적혀있는 공식이랑 다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책에는요 다시 한번 마이너스를 곱해서요 b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y제곱으로 바꿔서 마이너스 1이라고 바꿔주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 그러니까 b제곱과 a제곱이 바뀐 거는 사실상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쵸?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요, 주축이 어디로 갔는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주축 같은 경우에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주축은 빨간색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주축 관련된 거는 이 친구였고요. 지금 여기선 주축 관련된 애가 어떤 녀석이 될까요, 그럼? 이 친구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얘네들을 보다 확실하게 알아낼 수 있는 기준점은 뭐냐? 1과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얘네들만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구별을 할 수 있으면 사실상 내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 거에 대해서 뭔가 문제점을 가지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저 위쪽에 있는 녀석들 전부 다 어떻게 되겠어요? 위쪽에 있는 녀석들 전부 다 대칭 이동한 결과값으로 바뀌어서 나오시게 될 겁니다. 다른 특성들은 다 동일하게 흘러가시게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시 한번 조금 바꿔드릴 텐데요. 보통 이제 사용하실 때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면서 진행을 하시느냐, 이거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과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걸로 나타내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결국 대칭이동으로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요. 맨 처음에 그냥 써주신 요 a제곱이랑요. 뒤쪽에 나와 있는 이 a제곱이랑 다른 거예요. 굳이 표현하자면 똑같은 애들을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굳이 똑같은 애들을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돼요. 역할군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아, 됐어, 안 됐어? 됐죠?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밑에다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초점 좌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친구는 C,0과요. 마이너스 C,0이 될 텐데 사실 대칭 이동했으니까 이 친구는 어떻게 되겠어요? 0,C랑 0,-C로 바뀌시게 될 겁니다. 그쵸? 맞죠?
자, 그리고 꼭지점 좌표도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꼭지점 좌표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비슷한 애들끼리 간다 그랬죠? 얘는 a,0 될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a,0 될 텐데 빨간색 체크해 놓은 거를 그대로 성질을 따라가야 될 테니까 b,0이랑 마이너스 b,0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중심은 어차피 상관이 없을 거고요. 자, 주축, 그러니까 거리의 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2a가 될 텐데 얘는 2b가 되는 게 기정사실이겠죠. 그쵸? 자, 그럼 점근선의 방정식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점근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썼을 때 y는 한 다음에 x랑 관련된 a를 밑에 내리고 y랑 관련된 b를 위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줬죠? 자, 선생님 그러면은 얘는 반대로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점근선 얘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제가 아까 설명할 때 어떻게 했죠? x랑 관련된 애랑 y랑 관련된 애라고 말씀드렸죠. 인정?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칭 이동을 하고 나서 x랑 관련 있는 애가 a입니다. 그리고 y랑 관련된 애가 b니까 이렇게 서술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됐니? 오케이? 자, 그래서 사실상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 부분, 이 친구 생각하시면서요. 제가 이렇게 체크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쁘게 치고 싶네요. 자, 이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이거 기억하고 계시면은 이제 쌍곡선 관련해가지고 문제 나올 때 어려운 거는 크게 딱히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보통은 이제 쌍곡선 이동할 때 저런 식으로 대칭 관계 이용해가지고 점근선 가지고 장난치는 거 많고요. 주축끼리, 오케이? 주축끼리 가지고 장난치는 게 꽤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타원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타원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타원 같은 경우에는 요 중간에 있는 요 녀석이 플러스입니다. 근데 얘는 마이너스죠.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저희가 얘기할 거 이미 정해져 있죠? 어떤 녀석입니까? 맞습니다. 직선과의 위치관계 가보도록 할게요. 직선과의 위치관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그림 그려봐야겠죠? 그쵸? 쌍곡선 그려주시는 거 일단 그려보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쌍곡선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양쪽으로 쌍곡선 제가 이렇게 그렸거든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제 접선 얘기를 할 거거든요. 접선 제가 똑같이 빨간색 한번 먼저 그려보고요. 슉 하고 하나. 그런 다음에 초록색으로 슉 하고 둘. 그리고 주황색으로 슉 하고 셋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빨간색부터 또 얘기를 할 건데 앞선 강의에서 했던 얘기랑 똑같아요 또. 그러니까 L1 하나 생각해 보시면요. L1에 대해서 얘는 판별식이 어떻게 나올까요? 당연하죠. 판별식이 0보다 작게 나와야 될 겁니다. 왜냐면 보시면은 지금 교점이 아무것도 없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둘. 제가 여기다가 교점 딱 찍어 줄일 건데요. 자, 그러면은 L2라고 생각하셨을 때 초록색 L2 같은 경우에는 판별식이 0으로 똑같이 나오실 겁니다. 왜? 교점이 한 개만 나와야 되니까 실근이 한 개만 나오셔야겠죠. 마지막으로 주황색 직선 보시면요. 이 친구 제가 점 찍어 놓고 L3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L3는 어떻게 나와요? 맞죠? 교점이 두 개가 나와야 되니까 0보다 크다라고 나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는 이제 완벽하게 캐치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 똑같은 얘기만 했어요. 자, 여기서 또 똑같은 얘기 또 하겠죠. 제가 여기서 뭐를 중점적으로 보겠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맞아요. L2를 중점적으로 보겠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여기 L2 지금 접하고 있는 친구를 볼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접선의 방정식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접선의 방정식.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 또 하겠죠. 제가 수업하는 스타일 자체가 어떻습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 딱 확실히 알아보면 여기저기다가 다 써먹을 수 있다라는 거에 신봉자거든요, 정말. 그래서 이것도 사실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뭐라고요? 직선의 방정식일 거다.
그러면은 직선의 방정식인 만큼 제가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기울기랑 점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얘기를 드리게 되는 게 뭐였다? 기울기가 m일 때를 얘기를 하시게 될 거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기울기가 m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개의 식을 갖고 오셔야 되겠죠. 자, 첫 번째는 뭐겠어요? 쌍곡선 일단 갖고 와볼게요.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쌍곡선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아까 했었던 것처럼요. y는 기울기 mx 그런 다음에 k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저 요렇게 대입할 겁니다. 오케이? 그럼 대입하시면은 식이 어떻게 나오시겠습니까? a제곱 b제곱을 양쪽에다가 곱해 주시면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b제곱 x제곱 해주시고요. 네, 마이너스 a제곱에다가 mx 플러스 k의 전체 제곱 나오시겠고 는 a제곱 b제곱 나오시게 되겠죠. 이 친구 사실 쭉 풀어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면요. 제가 결론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다가 x제곱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플러스 2a제곱 mk x 써주신 다음에 플러스 a제곱에 k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나와주시게 될 겁니다. 물론 여기서 저희가 판별식 다시 진행하시게 될 거고요. 판별식 진행하게 되시면은 a제곱 mk 전체 제곱 마이너스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다가 곱하기 a제곱 k제곱 플러스 b제곱 한 결과가 0이 나와야 된다는 거 저희가 위에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도 쭉 정리를 해봐야겠죠? 오케이? 쭉 정리해보시면 어떻게 돼요? 간단하게 나옵니다. 결국엔 어떻게 나와? a제곱 b제곱 써주신 다음에요. b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제곱 m제곱 그런 다음에 플러스 k제곱은 0 나와 주시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a랑 b 같은 경우에는 제곱 붙어 있는 데다가 0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싹 삭제를 시켜 주실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다? 아하. 그러면은 k 값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써주신 다음에 a제곱 m제곱 해주시고 마이너스 b제곱 해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요 친구를 이제 어디다가 넣겠다는 거예요? 요 친구를 이 k에다가 슝 넣어주겠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 친구를 k에다가 넣어주시면은 우리가 공식을 하나 뽑아낼 수 있겠죠? 어떤 공식을 뽑아낼 수 있겠습니까?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 공식도 어디에서만 쓸 수 있는 녀석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는 공식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녀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물론 알아두시면 굉장히 편하게 풀립니다. 오케이? 근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럴 때만 작용하는 공식이기 때문에요. 평행이동하거나 대칭이동한 관계에서 갑작스럽게 뭔가를 하시게 될 때 이 공식을 쓴다. 그럼 절대로 답이 안 나오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는 생각하실 수 있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쭉 삭제를 하고 저희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똑같겠죠? 접점 얘기하겠죠? 이번에도 접점 같은 경우에 제가 P라고 얘기할 거고요. P 하신 다음에 X1, Y1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도 저희가 이제 주어져 있는 녀석이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고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요. X랑 Y 쪼개서 생각하기로 했었죠? X 두 개 쪼개주시고 그리고 Y도 두 개 쪼개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쪽에서 생각을 해주셨을 때 그러면은 여기다가 어떻게 때려봐 그랬어요? 절반씩만 때려박으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앞에 있는 거 절반에 x1 때려박아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뒤에 있는 거 절반에다가 y1 때려박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공식이 나오시게 될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좋았어요. 자, 그럼 세 번째 가야겠죠? 세 번째는 뭡니까? 쌍곡선 밖의 점을 생각을 해주셔야겠죠? 오케이?
얘 같은 경우에도 제가 p 한 다음에 x1, y1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식이 몇 개가 나올까요? 식이 몇 개가 나와요? 두 개가 나오겠죠. 오케이? 하나는 뭐가 나올까요? 하나는 저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던 쌍곡성 방정식 하나 나오겠죠? 그쵸? 물론 이 방정식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방정식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대표적으로 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x1, y1을 지날 수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써야 될 거고요. 그럼 제가 기울기 m이라고 한 다음 x-x1 플러스 y1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m이 어떤 값이 느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x1, y1 즉 P점을 지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때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다? 이 m 값이다. 뭐? 설정된 기울기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실 때도 어떻게 해요? 이거 쑥 위로 올려가지고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대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판별식이 0이다 이용해 주시면서 기울기 값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주시면은 사실상 어려울 거 없이 쭉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접선은 그렇게 어려울 거 없거든요. 접선은 그렇게 어려울 거 없고 사실 쌍곡선도 그렇고 타원도 그렇고 어지간하면은 뭐다? 어지간하면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게 딱 그것밖에 안 나옵니다. 뭐요? 쌍곡선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저 점선들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 정도 위치 나오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풀냐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강의에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벡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